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긴 여행을 끝내고 떠날 때 과연 무엇을 손에 쥐고 갈 수 있을까요?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도 밤잠 설쳐가며 쌓아 올린 명예와 부도, 결국 마지막 문 앞에서는 모두 놓아주어야 합니다. 억만장자라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가라 해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주의 철칙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며 진짜로 남겨야 할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몸, 즉 이번 생을 통해 성숙해진 우리의 영혼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날 때 유일하게 챙겨갈 수 있는 짐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영혼을 빚어냈는지에 대한 성숙도 뿐입니다. 태초에 기억이 있었다는 아주 오래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아주 깊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 사실 우리 안에는 우주가 쌓아온 수많은 지혜와 소중한 기억들이 이미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기억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내가 누구인지, 왜 이번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방황하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마다 거쳐야 하는 아주 특별한 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직전 망각의 차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차를 한 잔씩 마시게 됩니다. 이 차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전생의 모든 기록으로부터 로그아웃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제까지 빽빽하게 그려져 있던 도화지를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하얀 도화지로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망각의 과정이 있기에 우리는 이전 생의 무거운 짐이나 복잡한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이번 생이라는 새로운 스케치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망각의 차를 마셨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지혜가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우리 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미세한 에너지 몸을 정교하게 가꾸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이 망각의 상태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겹겹이 쌓여있는 에너지 구조를 통해 잠들어 있던 태초의 지혜를 다시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번 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의 기억이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기억의 재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숙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왜 이 특정한 시기에 이 몸을 입고 왔는지를 스스로 알아내야만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에만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정작 우리 내면의 신성한 힘은 구석에 박아두고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낸 이 내면의 힘은 사실 먼 옛날 인류에게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시절의 우리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인간의식의 아주 초기 단계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인간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투시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체의 특정 에너지 센터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의 눈, 센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눈썹 사이의 중앙센터나 헤어라인 주변의 상단 눈썹 센터 같은 아주 특별한 곳들이 투시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영적 치료사들은 이 부위를 유니콘 센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이 비물질적인 존재를 즉시 지각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영적인 기록들을 연구해 보면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과 에너지를 항상 느끼며 그들의 인도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인류에게는 지금 우리가 가진 논리적이고 선형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개개인이 독립적인 주체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의식에 가까운 상태였죠. 시간이 흐르며 인류는 진화했고 우리는 뇌를 사용해 사고하는 능력, 즉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점점 더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 주변을 감싸고 있던 커다란 에너지 장과 머리 위의 에너지 기둥들이 점점 뇌 안으로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역설적으로 고대의 신비로운 투시력은 서서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리적인 세계를 통제하고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비물질적인 세계를 지각하는 감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팎의 순수한 생명력과 역동적으로 협력하는 능력까지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도에서는 프라나, 중국에서는 기라고 부르는 이 에테르적인 생명 에너지는 본래 자연의 힘과 연결되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특별한 수행자들은 이 힘을 활용하곤 하지만 대다수의 현대인은 자신의 에너지 센터와 신체에 대한 연결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 뇌 속으로 너무 응축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인류 대다수는 이런 에너지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특정한 전통을 연구하고 수행법을 익히는 분들만이 그 잃어버린 능력을 조금씩 되찾으며 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했던 것처럼 주변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뇌라는 미궁 속에서 논리라는 미로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 전통에서 우상을 만들거나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던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옛사람들의 의식은 극도로 시각적이었고 그것은 비물질적인 존재들을 투시하여 그림처럼 그려내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원래 근원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존재들의 실체는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빛과 색상, 그리고 소리와 진동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사람의 형상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혀서 바라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러한 영적 이미지들은 점점 더 물질화되었고 인류는 결국 자신의 생명 에너지조차 직접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물질주의적인 존재가 되었고 논리적인 사고는 이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높은 영적 차원에서 물질적 차원으로 완전히 내려온 이 지점에서 이제 다시 위를 향해 끌어올려지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에테르적 투시력이란 우리가 단순히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에너지를 감지하는 능력을 다시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에테르적인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센터의 위치를 느끼게 되고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아차리며 이것과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몸 밖으로 멀리 뻗어 있었으나 뇌 안으로 수축했던 그 에너지장이 이제 다시 확장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요가나 명상 혹은 기공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 에너지 흐름을 의식하고 그것을 아주 생산적인 방식으로 다스리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갈망인 것이죠. 물리적인 몸과 에너지 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에너지 몸을 열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다시 영적 탐구의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센터를 정화하고 활성화하는 일은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뇌 회로를 새롭게 깨우고 에너지를 몸 밖으로 건강하게 확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만약 에너지 센터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억지로 확장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환각이나 불균형에 빠지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에너지를 확장했을 때 겪는 극심한 피로감은 밖으로 나갔던 에테르체가 물리적인 몸 안으로 너무 갑작스럽게 수축하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의식의 확장은 아주 세심한 주의와 이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정보로만 아는 것을 넘어 실제 우리 몸의 미세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가 이번 생의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세한 에너지 몸을 어떻게 하면 더 일관된 시스템으로 구조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작업이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와 지혜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을 수행하거나 여러 생애를 거쳐야만 겨우 얻을 수 있었던 깊은 영적 지식들을 이제는 손안의 전화기 버튼 몇 번만으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것은 분명 엄청난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파편들이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제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식만 많아지면 우리의 에고가 팽창하여 마치 내가 그 지혜를 이미 다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영적 지식을 취해서 나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쓰는 것과 그 지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나의 삶 자체로 증명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몸으로 직접 구현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의 파편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 우리 내면의 미세한 몸을 구조화할 수 있는 일관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축적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정작 이 몸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할 유일한 보물을 가꾸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미세한 몸을 구조화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전통에 따르면 우리 존재에는 여러 가지 평면이 층층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아래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물리적인 평면이 있고 그 바로 위에는 기 혹은 프라나라고 불리는 에테르적인 생명 에너지의 층이 존재합니다. 이 에테르층은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와 같아서 물리적인 몸이 어떤 형태와 기능을 가질지 결정하는 아주 역동적인 생명력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머무는 아스트랄 평면이 나타나고 더 높은 곳에는 모든 원인과 결과의 청사진이 담긴 코잘 평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취하는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이 카르마라는 씨앗이 되어 이 코잘 평면에 기록되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분리됨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로 흐르는 신성한 평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대우주의 모든 평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우주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 7가지 평면의 에너지가 프랙탈 구조처럼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의식으로 하는 모든 생각,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동이 되어 우리 에너지 몸의 특정 부분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자애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몸 안의 에너지 센터들은 신성한 기하학적 형태를 그리며 조화롭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질투나 분노 혹은 해로운 생각에 잠겨 있다면 우리의 에너지 구조는 점점 균형을 잃고 독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자신의 미세한 몸을 특정한 형태로 길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부정적인 패턴으로 에너지를 사용한 나머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생명 에너지를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에너지 몸을 가꾸는 공동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이 곧 나의 현실을 창조하고 나의 감정이 나의 에너지 구조를 빚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단전은 의식의 빛을 담당하고 심장 중심은 연합하고 연결하는 사랑의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복부의 하단전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만들어내죠. 이 세 가지 중심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조명된 의지라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명확한 의식과 따뜻한 사랑, 그리고 조화로운 생명력이 하나로 모여 세상을 향한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행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 미세한 충동을 포착하는 훈련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파괴적인 말을 하기 바로 그 전 단계, 우리 안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다스려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사소한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영혼의 구조를 결정짓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처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결국 자기 관찰이라는 아주 소중한 도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고대의 지혜로운 스승들이 입을 모아 강조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나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챙김, 그리고 구르지에프가 이야기한 자기 기억은 사실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마치 타인을 바라보듯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아주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막상 자기 관찰을 시작해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혹은 감정적으로 크게 자극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얼마나 미숙하고 해로운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할 때 비로소 에너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세 가지 중심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위치한 빛의 중심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안으로 향하면 깨달음이 되고 밖으로 향하면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료한 의식을 가질 때 우리 머리 주변의 에너지장은 밝게 빛나게 되죠. 두 번째는 가슴에 위치한 사랑의 중심입니다. 가슴에는 12개의 꽃잎을 가진 아름다운 연꽃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곳은 우리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리듬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이 가슴의 연꽃이 활짝 피어나며 분리되었던 타인과 나를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복부에 위치한 생명의 중심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담당하고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역동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정이라는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응축되는데 이 힘이 충분히 활성화되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육체와 강인한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영적인 공부를 하면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머리나 가슴의 에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복부의 생명 에너지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심은 반드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만약 생명 에너지가 가슴의 사랑과 머리의 빛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아래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독성이 되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에고를 비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지식만 쌓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게 되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에너지를 아름답게 엮어낼 때 비로소 조명된 의지라는 신성한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조명된 의지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우주의 보편적인 사랑과 지혜에 어긋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겪는 모든 경험과 수행은 결국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영적인 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옷을 벗을 때 우리가 쌓아온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구조화한 이 미세한 에너지 몸을 가지고 다음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에너지를 연결하고 명료한 의식으로 삶을 바라보며 조화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의 기억을 되찾고 우리 영혼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내는 길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태초의 기억과 미세한 몸의 구조화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망각의 차 때문에 많은 것을 잊었을지라도 여러분 내면에는 이미 우주의 모든 지혜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관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의 영혼은 눈부시게 빛나는 연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이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번 생이라는 소중한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케치를 완성하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지혜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